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광고 들으시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이브를 직접,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에 즉문 즉답 한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 방송 챙기는 거예요. 방송 챙기는 거. 이게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다 퇴근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마이크 세팅하고 조명도 세팅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끔 에러도 발생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점점 연금이 중요해지는 이 사회에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벌써 142회 그죠? 거의 3년 다 돼가네요 이제. 함께 하면서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만나 뵙고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부 다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완벽하게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들어오셔서 연금박사 라이브 함께 하시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해결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 현재 19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연금에 대한 전문성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궁금한 거 뭐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기본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쌓아가고 계시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개인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개인연금보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그 다음에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에 7분에게 드리는 기초연금까지 모든 연금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금 받으면 저 연금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인 연금 체계를 가지고 연금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65세 땅 되면 국민연금에서 얼마 받고, 퇴직금에서 얼마 받고, 개인연금에서 얼마 받고, 주택연금은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얼마를 받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평생 나올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플랜을 수립하셔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 또 연금박사 상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금 플랜 구체적으로 3개 만드셔가지고 내가 내 노후에 65세 이후에 내 평생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댓글 주시는 분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1차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김오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2주. 잠깐만요. 왜 이러지? 2주간 야근 근무하느라 이유나 실시간 빼먹었네요. 그렇죠. 화요일에 녹화분 좋아요 누르면 보셨습니다. 네. 화요일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월요일만 하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민님 반갑습니다. 대대 50조님 반갑습니다. 안태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대대 50조님 쉽지 않은데 그쵸.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루프리텔캄님 오셨네요. 박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 예의, 기본입니다. 자, 이주승님 감사합니다. 범고래님 반갑습니다. 손감독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모소대나무님 반갑습니다. 유영숙님 반갑습니다. 이석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금으로 술사님 안녕하세요. 네, 연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술 많이 사셔야죠. 자, 나이에르 사라님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김영옥님 반갑습니다. 무더위 건강 챙기세요.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덥죠. 날씨가 이제 장마도 이번 주까지는 장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마 끝나고 나면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 달 동안 진행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인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리님 반갑습니다.
유튜브 완수님 반갑습니다. 최병철님 반갑습니다. 김우리님 살짝 소리가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아유 제가 어차피 이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지지직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뭐 일단 제가 무슨 뭐 음악 방송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뭐 전문 이렇게 막 편집 방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리만 잘 들리는 것만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문가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연금 전문가지, 편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홀님 처음 뵙겠습니다. 마운드홈 맡고 있습니다. 가을님 소리가 좀 튀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일단, 네. 좀 더 듣기 어려우시면 얘기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지금 뭐 직원들이 다 퇴근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네. 자, 정기철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국민연금 2027년부터 적립된 거 헐어서 준다는데 연금 못 받게 될까요? 연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이고 주위에서 파탄 나기 전에 조기연금 신청해서 사야 한다고 하는데 박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국민연금을 지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기금이 고갈될 거니까 나중에 못하니까 빨리 받아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주승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2027년부터 받으신다면 한 64년생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6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승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파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탄 나서 못 받는다는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거는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받아가신 분들은 많이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내가 낸 건데 받아야죠. 괜히 그런 이상한 뉴스 들으시고 조기연금 받으시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죠? 네. 국민연금도 88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하면 국가가 뺏어간다? 결국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그런 가짜뉴스 듣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시거나 불입 안 하신 분들이 후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팩트를 파악할 게 뭐냐면 국민연금도 낸돈 대비 받는 공식을 봤으면 사실상 적게 받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왜냐면 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됐을 때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가 소득의 3%였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만 원 내는 게 국민연금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밖에 설계되어 있었냐면 100만 원 벌어서 월 3만 원 내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70만 원 받도록 연금을 평생 받도록 설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계산만 해봐도 충분히 아무리 무슨 금리고 뭐고 다 따져봐도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입을 해보고 나서 뭐 나중에 봐도 후회할 일이 없는데 그때 가서 뭐 이제 그때부터 뭐 국민연금은 안 좋다,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상한 뉴스 들으시면서 국민연금 뭐 안 내야지, 덜 내야지, 뭐 빨리 일찍 받아버려서 벌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20, 30대라면 말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0, 30대는 국민연금 나중에 제대로 못 받을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내 나이 50, 60세인데 지금도 국민연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전혀 하지 마십시오. 빨리 받고, 많이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지직거리네요. 지직 안 거리도록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쨌든, 이게 딱, 옷에 좀 쓸리나? 네. 어쨌든, 최대한, 네, 안 지직거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김현님,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연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주택연금 받나요? 네, 주택연금은 가입은 공시가격, 지급은 시세.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자격을 따질 때는 내가 보유한 주택의 총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대신에 그렇게 가입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 공시가격이 7억이지만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해당하는 주택연금을 지급해서 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시세라는 것이 뭐 실거래가를 바로 보는 건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발표한 시세라든가 뭐 KB부동산 시세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시세가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급락한 가격보다는 시세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성이범님 안녕하세요. 네, 66년생 여자 90년에 6개월 연금 납입 후 스톱입니다. 추후 납입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90년에 6개월 연금 납입하신 후에 더 이상 안 내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66년생이시면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거의 지금 한 30년 넘게 안 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후 납부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21년부터 추후 납부가 119개월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후 납부를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안 낸 기간이 400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내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119개월까지만 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사실 이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모레 60세가 넘으시는 거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추후 납부 하십시오. 하시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내가 독신이고 내가 나밖에 없다면 국민연금에 몰빵하셔가지고 최대 높은 금액으로 추후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액을 최대 높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또 연금액이 높다면 내가 굳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실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가성비 좋은 구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월보험료를 책정하시고 그거 해당하는 추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낸돈 대비 가성비는 제일 좋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어쨌든 많이 내면 낼수록 연금액은 높이 받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 적게 내는 부분이 가성비는 제일 좋다는 거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추후 납부를 하실 때는 좋긴 좋은데 가장 1순위를 하시는 건 좋은데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살짝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무궁화사랑님 반갑습니다. 정수정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세계 테마기행 보면서 문자 드립니다. 내년부터 월 80만원 5년 동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계 테마기행 가셔야죠. 네. 이제 월 80, 다른 연금도 있으신 상태에서 월 80만원씩 5년간 받으신다면, 네, 1년이면 1000만원씩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1년에 한 두세 번씩 세계 테마기행 하시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들을 잘 보시면서 여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여행 다니셔야죠. 그죠? 내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동네에 길어봐야 동네 뒷산 올라가면서 내 평생 인생을 그 동네에 살고 끝났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행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준비하셔가지고 전 세계 다니시면서 즐거운 여행하시고 전 세계를 잘 여행하고 인생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향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석영님 질문 드립니다. 60세 퇴직하여 무직 상태에서 개인연금 저축을 신규 가입, 전액 세액공제 받지 않으셨네요. 그죠? 네, 후 해당 개인연금 저축을 개시하려면 세율, 인출한도 등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60세 퇴직하셔서 개인연금 저축을 왜 가입하세요? 하실 필요 없어요. 네, 하시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무직해서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셔 봐야 내가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세액공제라는 것이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하시면 연간 9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을 연말에 세금을 환급해 드리는 건데 낸 세금이 없는데 돌려받는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고 설령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납입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돈은 사적 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연금저축 통장이 있을 뿐이지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1년, 2년, 5년 채워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년에 빼셔도 됩니다. 그냥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어차피 내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통장은 언제 어느 때 얼마를 빼든 상관없다. 5년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세액공제 받았을 때 얘기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득 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한 원금은 수시 입출금 통장이지만 그 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운용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900만 원씩 5년간 넣어가지고 4,500만 원 넣었는데 그 4,5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빼도 되고 5년 필요 없고 그냥 연금 개시 필요 없고 그냥 일시불로 4,500 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세금을 토해낼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이미 낸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4,500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수익이 1,000만 원이 생겼다.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가입하셔야 되는 것이고 요거를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만약에 일시불로 빼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게 되는 것이고 얘를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그때는 5.5% 저율과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겠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넣으실 의미도 없고 넣었을 경우에 거기서 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일시불로 인출하셔도 아무 페널티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그죠? 내가 마음대로 뺄 수 있다는 얘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되셨죠? 네. 인출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 김우님, 국민연금을 임의계속가입으로 3년 내다가 4년째 조기 수령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미 3년 내다가 4년째 조기 수령? 근데 뭐 조기 수령은 뭐 언제든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게 60세 넘어서 가입하시는 건데 60세 넘어서 3년 내시다가 63세부터 내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인데 2년간 2년 앞당겨서 조기 수령할 수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기 수령했으면 더 이상 낼 필요는 없겠죠. 배우자가 연상이고 지역가입자인데 연금 수령 시기를 저랑 맞추다 보니 조기 수령을 해야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왜 맞추세요? 네. 굳이 맞추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조금 더 올려보려고요. 자, 계속가입 하셔가지고 연금을 올리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 배우자분과 꼭 맞추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배우자는 아예 받는 거고 나는 내 연금 받는 거죠. 그죠? 네, 배우자와 꼭 맞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받으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네. 아니 그러면 왜 굳이 내가 배우자한테 맞춰요? 배우자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죠? 야,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뭐 조기 수령?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뭐 65세에 받는데 배우자는 뭐 67세여가지고 똑같이 65세 맞추려니까 나는 63세 받아야 된다. 이러지 말고 나 65세 받을 테니까 당신 67세 받아 연기연금해서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진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연금 아니면 진짜 살기 힘들다. 그러시면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시고 이미 다른 통장에 돈이 좀 있으시고 노후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굳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두 분 다 늦춰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연금 많이 받으셔야지. 어차피 좀 2, 3년 늦게 시작하고 먼저 시작하는 거 있겠지만 나중에 2, 3년 지나면 어차피 둘 다 받으시는 거고 그걸 평생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일찍 받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뭐 외람된 얘기지만 내가 그분이랑 평생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왜 그분에 맞추려고 내 연금을 줄여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받는 거고, 나는 나대로 받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나는 내 연금도 받는 거고, 그분은 그분 연금 받는 거지.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내 연금 파싹 깎아놨는데, 나중에 만약에 진짜 안 살아봐요. 그러면 내가 괜히 잘못된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물론, 개별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평균 수명만 사신다면 연기연금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박영자님 고마운 프로 유튜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니까 저도 항상 감사하게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항상 청취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튜브 뭐 지금 먹방 하는 우리 쯔양 이렇게 뭐 주변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폭로하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막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없앨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연금 박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금 박사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 잘 청취하면서 답변 드리는 걸로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금 박사는 연금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연금을 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전파하는 이 일 사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연금 박사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 연금 박사 협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범고래님, 박사님, 국민연금 60세 의무납입 후 계속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5년간 납입이랑 아니면 5년간 최저보증연금으로 5년 납입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거는 내가 돈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임의계속가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최저보증연금을 할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이거 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그냥 국민연금 하셔야지. 그렇죠? 네. 왜냐면 국민연금은 5년간 더 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기연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기금이 고갈된다, 나중에 못 받는다,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이 있긴 합니다. 유족연금 중복수급 안 된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긴 하죠. 그죠? 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연금 전문가로서 특히 60세이신 분들, 나이가 20, 30대의 얘기는, 20, 30대에게는 제가 국민연금이 1순위라고 얘기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은 연금의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다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돈 남으면 IRP도 하고, 최저보증연금도 하시는 거지. 국민연금도 아직 남아있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뭐 최저보증연금, IRP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을 먼저 최대한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연금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따져보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얘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제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만 가지고 따져보면 뭐 일장일단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는 연금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의계속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기연금까지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연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하겠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기대 몇 명 이상만 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에서는 국민연금 1순위로 선택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자, 레님, 국민연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고, 지금 35세인데 연금저축펀드와 IRP 둘 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뒤 55세 이후에 연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기준 1,5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나머지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 등이랑 별개로 산다나요? 그렇죠, 네. 우리 35세이신 분이신데요. 이 35세는 국민연금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35세는 국민연금 1순위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연금펀드나 IRP, 뭐 최저보증연금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20년 뒤에 연금 받으실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된다는 건 사적 연금 기준이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 국민연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것과 내가 연금저축에 있는 걸 합쳐가지고 1,500만 원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고 사적 연금만 보고 있습니다. 사적 연금이란 뭐냐? 연금저축 IRP에 내가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에 돈이 들어있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얘네들은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일시불로 인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IRP에 퇴직금 원금이 들어와 있죠. 이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서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소득세 5.5%와 관계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1,500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불로 인출하셔도 퇴직소득세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택연금은 대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이 아닙니다. 말이 연금이지. 집담보로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없고요. 연금보험 중에서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세금을 내냐 비과세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적 연금의 연금소득 1,500만 원과는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1,5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 IRP에 내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연금 상관 전혀 없습니다. 자, 모소대나무님, 박사님, 저는 재혼하지 않고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54세 공무원이고 저는 52세 국민연금 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혼인신고만 했지 남편은 어머님과 살고 계시고 저는 타 지역에서 혼자 지냅니다. 근데 박사님 유튜브에서 부부가 따로 살면 유족 국민연금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연금도 혼인신고만 하고 따로 주소를 두고 살면 훗날 공무원 유족연금 받을 수 없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족연금 받을 때 국민연금과 달리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공무원이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조건이 공무원 재직 시절 중에 혼인하신 분에게만 유족연금 지급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무원 재직 중에 혼인하셨으니까 유족연금 기준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주소를 따로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그 혼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고는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기준 자체가 뭐냐면 사망 시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시에 사망하신 남편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따로 살고 계셨지만 혼인신고가 돼 있고 뭐 용돈을 받았다. 그렇죠? 이게 생활비를 받았다. 경제 공동체였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서로 따로 살고 있고 혼인신고만 돼 있지 금전적인 거래가 없고 뭐 이런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서로 남남이었다 사실 이렇다면 유족연금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인 관계가 있으셔야 되고 꼭 같이 살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별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부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뭐 서로 간에 뭐 제사에 참석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증빙들을 따로 두셔야지 그 공무원 사망 시에 유족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되게 중요시 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이님, 이론상 사적연금은 1,500만 원 다 받더라도 세금은 1,500만 원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적연금 아까 말씀드렸죠. 네, 포함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500만 원 이내로만 받으시게 되면 1,500만 원 이내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5.5% 원천 징수하고
분류과세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 해당 안 되니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안수님 67세 주부입니다. 개인연금보험 8%짜리 비과세로 5년 납부하고 5년 거치 후 수령 가능한 것. 최고 얼마까지 월 입금 가능할까요? 그리고 5년 거치 후 월 얼마나 수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최저보증연금 8% 최저보증연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실 연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자,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과세가 무제한이었지만 지금 무제한 아니고 1인당 납입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50만 원은 그냥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월 150만 원 기준이 있고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 150만 원 따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 합계액 1억도 쓰시려면 이걸 5년 납으로 하시게 되면 166만 원씩 5년간 내시면 1억 원이 안 되거든요. 9,96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5년 동안 납부하는데 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월 150만 원과 월 166만 원 합쳐서 월 316만 원까지 5년 납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이상 하시게 되면 가능은 하지만 그 초과되는 금액은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5년 거치 후에 수령하게 되면 얼마나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서 계산해 주긴 그렇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얼마를 내셔서 얼마 언제 받으시면 얼마가 나옵니다. 라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왕이면 그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나옵니다.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설계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홀님, 박사님, 공무원연금을 부부가 연 2,500만 원, 3,000만 원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5,500만 원으로 반영되나요? 아, 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는요, 당연히 소득이 5,500만 원 반영되죠. 자, 그런데 일단은 2,500만 원 내시는 거에 대한 건강보험료 책정하고 3,000만 원 내시는 거에 대한 건강보험 책정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한 가구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이 5,500만 원으로 반영되겠지만 합산 5,500이 아니라 2,500 따로, 3,000 따로 하는 거고요. 지금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연금소득에 공무원 공적연금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연 2,500만 원, 3,000만 원 받으시게 되면 각각 반영하지만 2,500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3,000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연금소득의 50%에 대해서만 반영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2,500만 원 있으시다면 1,250만 원만 건강보험료의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3,000만 원 연간 받으신다면 그중에 절반인 1,500만 원만 그 연금 소득으로 반영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게 되겠죠. 대략적인 것은 뭐 보험료가 매년 약간 달라지지만 제가 보니까 그 소득의 한 8% 정도가 건강보험료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00만 원 총 연간 연금 받았다. 그러면 이 공적연금이 절반인 1,500만 원만 반영되는 것이고 1,500만 원의 8%, 그러니까 대략 얼마죠? 약 한 125만 원 정도만 나중에 그 건강보험료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럼 125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50만 원 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는 한 10만 원 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영자님, 박사님 120만 원 연금 수급자인데요. 건보료도 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펀드 이익금이 3,800만 원, 금융소득이 3,8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환매해서 이익이 났는데, 그러면 내후년에 연금이 깎이는지요? 네. 그런 쪽이네요. 국민연금이 120만 원 받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펀드로 이익금만 3,800만 원 생기셨네요. 자, 그런데 이 펀드 이익금이 혹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쵸? 네. 만약에 국내 펀드를 상장 주식에 운영되고 있는 국내 펀드에서 이익금이 3,000만 원, 800만 원 발생했다면 요거는 그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 포함되려면 이제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어떤 소득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외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이익금이 3,800만 원 발생됐다면 이게 소득이 생기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 3,800만 원이 잡히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거고,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서 종합과세 내셔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소득이 이제 연간, 이미 월 기준으로 한 300만 원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특히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힐 거고, 그러면 국민연금 감액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해외에서 발생했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네, 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거 걱정되시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연금 깎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소득을 많이 늘리세요. 수익 많이 내시면 좋죠. 이익금 3,800만 원 좀 더 내셔가지고 한 5천만 원까지 내시고 국민연금 조금 적게 받으세요. 어쨌든 수익이 나는 것만큼 연금이 그대로 깎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내시고 연금은 조금만 깎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내시는 분들 좀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집을 샀어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집 팔 때. 집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게 좋으세요? 다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집값이 한 푼도 안 올라서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게 좋으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건보료 걱정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후에 걱정할 일이고 일단 먼저 수익부터 내고 보자. 수익부터. 아시겠죠? 자, 배삼의 부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로 의무가입이 끝났고 3년 후부터 연금 수령하는데 3년 공백 기간 동안 이민 납부를 계속 하셔야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입이 끝나셨으니까 지금 60세지 않습니까? 그럼 63세부터 연금 받으실 텐데 지금 3년간 임의계속가입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십시오. 그 3년 동안 내가 그 돈 가지고 뭘 한들 국민연금보다 더 좋을 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내시면 안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평균 정도는 살 것 같다. 그러시면 임의계속가입 꼭 하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숫자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연금에 1순위로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헬로님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좋아요를 90명밖에 안 눌렀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최선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100명, 200명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 더 좋아지고 서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나중에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최문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60 이후에 임의계속 1년 불입하다 해지했는데 1년 정도 늦게 수령하는 방법은 어떨지 직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자, 임의계속 가입을 하시다가 안 하셨네요. 그죠? 해지하신 건 아니고 그냥 불입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자, 할 수 있으면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개시는 지금 60세시면은 63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한데 일찍 조기 수령할 수도 있고 5년 연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유가 없다면 바로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늦춰서 5년 연기해서 매년 7.2%씩 올라간 연금 최대 5년은 36%까지 올라간 연금을 5년 후에 수령하시는 것을 가장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국민연금 말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아 쓰셔야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통장에 한 몇천만 원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가 지금 미리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 받아서 뭐 하나 봤더니 통장에 쌓아놓고 있어요. 통장에 이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통장에 2%래, 2%. 아니, 가만 놔두면 7.2%씩 올려주는 연금을 내가 굳이 먼저 받아가지고 2% 이자를 받을 바에야 왜 먼저 받냐 이거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받아서 쓰시겠다면 당연히 일찍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서 쓸 돈도 없고 이미 돈은 남아 돌고 있는데 내가 굳이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일찍 죽으면 내가 죽는데 알 게 뭐예요, 사실. 그쵸? 네. 아니, 죽고 나서 뭐가 걱정해,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계산해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보는 거야. 야, 내가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가지고 얼마밖에 못 받고 왔네. 이걸 좀 더 받고 올걸. 어? 이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여러분들은 언제 돌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죽으면 죽는 거고 죽고 난 후에 이유가 뭐가 걱정이야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연금 설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연금 설계를 할 때는 무조건 오래 산다는 가정으로 세우고 연금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금 상담하러 와서 연금 설계하는 와중에 내가 일찍 죽을 거 고민하면 일찍 죽을 거 걱정이면 무슨 연금을 해요. 빨리 종신보험, 사망보험 들어야지. 그쵸? 내가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지금 빨리 사망보험 가입해가지고 나 100만 원 내고 자식한테 10억씩 물려주는 걸로 해야죠. 아시겠죠?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일찍 죽을 게 걱정이면 사망보험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일찍 안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은데 이게 뭐
결국은 언제 일찍 죽어야만 이득이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 하고 계시고, 그럼 연금 준비하세요. 그러면 연금 오르사를 받는 건데 내가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밥 먹으러 왔으면 맛있는 거 먹을 거 걱정하셔야지. 밥 먹으러 왔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와가지고 다이어트 고민하고 있고, 그럼 왜 왔어? 오지를 말아야지. 그죠? 네. 그죠? 네. 연금을 상담하실 거면 오래 살 거를 고민하고 기본적으로 그 가정하에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80세, 85세, 90세는 살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솔루션이 무엇이 좋은가를 고민하시는 것. 이것이 연금 상담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엑시트님, 네. 주택연금 시세한도가 12억 원인데 서울 30평대 주택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었는데 향후 기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시가격도 올라가겠죠. 주택연금 시세한도가 12억인데 시세한도 12억이 아니고요. 주택연금 가입 금액의 가입 시의 자격 조건의 한도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중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가 무슨 15억, 20억 된다고 하시지만 실제 공시가격이 12억 원 넘는 주택 별로 없습니다. 한번 잘 조회해 보십시오. 뭐 마포라든가 뭐 송파 이런 데 다 뭐 17억, 18억씩 가는 아파트들 공시가격 12억 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내가 그게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니까 저희도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아라님, 저는 며칠 전 이미계속 가입 미리 신청했습니다. 추납 113개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셨네요. 이미계속 가입 연기연금 추납 중 선택해야 한다면 1순위는 뭔지요? 1순위. 아니, 뭐 1순위는 뭐 다 해야지, 사실. 네. 일단 이미 계속 가입 지금 안 하시면 더 이상 못 합니다. 아시겠죠? 60세가 넘어서 이미 계속 가입은 내가 60세가 딱 됐는데 이번 달 이미 계속 가입 안 했어. 그럼 그 달치는 날아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미 계속 가입하면서 과거에 안 낸 이미 계속 가입분을 추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계속 가입은 일단 먼저 하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추납은 지금 해도 되고 연금 받기 전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63세 연금 개시한다. 그러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납은 지금 해도 되고 3년 전에 후에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계속 가입은 지금 안 하면 끝. 근데 추납은 지금 또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기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63세가 돼가지고 연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연기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1순위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미 계속 가입 안 하면 지금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달치는. 추납은 연금 개시 전에 안 하면 또 날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라. 이미 계속 가입.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 돈 여유 있으면 추납. 그 다음에 내가 또 연금에 여유가 있으면 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연금박사,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면서 연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는 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연금이 필요한데 연금에 대한 이렇게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방송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정말 그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생겨가지고 자 이제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어. 이제 힘들어 죽겠어.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게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사실. 어쨌든 뭐 계속 물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니까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수많은 좋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라이브를 계속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주식 라이브, 뭐 부동산 라이브는 많아요. 그쵸? 근데 주식 부동산 전문가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야. 근데 왜 연금 전문가는 없냐고. 연금이 제일 중요한데, 연금이. 노후에 부동산 주식 백날 있으면 뭐해? 그게 밥 먹여줘? 아니잖아요. 노후에 연금이 있어야지 평생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연금 받으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데, 중요한 건 연금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이게, 대한민국 웬 불행이냐고, 웬 불행. 그죠? 네. 그래서, 연금 박사 말고도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워요, 더워. 이제 이 더운 날. 이 우리 사무실 에어컨도 안 나오고 다 꺼져가지고, 진짜, 네. 아휴, 그래도 하자. 또 해야지. 아직도 20분 남았으니까. 자, 박진남님, 55세인데 군 복무 기간 추가 납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군 복무 기간 추후 납부하실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추후 납부하셔서 연금액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승환님, 연금 세팅하는 건 박사님께 배워서 어느 정도 실행 중인데 나중에 연금은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 연금 수령하는 현명한 방법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후에 관련 강의가 있을까요? 현재 49세이고 국민연금 150만 원 정도, 퇴직금 1억 5천, IRP 1억, 개인연금 펀딩 1억 8% 연금 50만 원씩 7년 넣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최저고정연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나중에 절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국가에서 하란 대로. 연금은 연금으로 10년에서 나눠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개인연금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서 나눠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퇴직금도 10년에서 나눠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은 종신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절세하는 거 늦게 받으면 절세가 더 덜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너무 절세하지 마시고,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절세, 비과세 다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게 수익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야 절세 효과가 큰 것이지 수익이 하나도 안 나면 절세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때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받으면서 내가 연금을 빨리 개시할 것인가 늦게 개시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은 절세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어느 게 더 잘 날 것인가도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플랜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9세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시고 55세가 되시면 찾아오십시오. 지금 하고 계시는 거 큰 문제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계시고 55세에 이제 내가 연금 개시나이가 됐으니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개시할 것인가, 무엇을 개시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고민하셔봐야 의미가 없고 앞으로 5년, 6년 후에 또 세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55세 되는 2030년에 저희 센터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시에스님 오셨네요. 고령화 사회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근로연령도 70대까지 간다고 들었고, 물론 여유 없는 저의 생활도 근로자로 70대까지 쭉 갈 계획인데요. 연금 받으면서 생활비 정도는 벌어야 할 건데, 최종적으로 연금저축이나 다 연금으로 변경할 나이는 75세 정도가 적당할까요? 80세 들어서는 박사님 말씀대로 정신이 나이 들어서 판단력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힘도 없을 텐데, 그렇죠? 네, 80대 들어셔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힘도 떨어지고 그런데 돈마저 없어 봐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근로소득금 만드시고 특히 70대까지 일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70대 이후가 된다고 내가 일을 쉬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82세신데 지금도 동네 노인 복지관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또 이런저런 일하시면서 한 달에 한 4, 50만 원씩 벌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한 달에 4, 50만 원 어르신이 버시게 되면 일단 본인 생활비가 해결이 됩니다. 본인 생활비가 내가 80세에 크게 나가서 과소비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관리비 이런 거야 다른 연금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 내 용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일하시는데 무슨 하루 가셔가지고 무슨 그 연세에 죽도록 고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 거기 강의 보조하고 있고 이제 그 복지관에 어르신들 도와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2시간 일하시면서 한 달에 한 4, 50만 원 버시면 그거 생활비 되는 것이고 시급이 한 10,000원 되시나? 그렇게 받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제 좀 일하시면서 소득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연금이라는 것이 젊어서 쓰려면 당연히 일찍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도 돈 없으면 서럽습니다.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연금이 다 그 나이마다의 필요성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연금을 불필요하게 되게 일찍 뺏어 쓰거나 또 불필요하게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콩님 회사마다 희망퇴직을 권하고 있는데 희망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무연수가 길면 유리한가요? 그렇죠. 자, 희망퇴직 하실 때 퇴직하실 때 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희망퇴직금, 위로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퇴직소득입니다. 그래서 그게 퇴직금이 많아지죠. 근데 근속기간이 길게 되면 세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희망퇴직금도 퇴직금이기 때문에 그 근무연수가 길면 퇴직소득 세율이 줄어드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레지나님, 현재 남편은
10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가입자로 27년 개시 52만 원 정도고요. 올 10월 납입 만기나 유예시킨 상태입니다. 그죠? 네. 현재 최저 납입 119개월 4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추가 납입 말씀하시는 거죠. 남은 기간 부활하고 납입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사실 남편이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보기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레지나님께서는 52만 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연금 중복수급을 봤을 때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6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자, 60만 원 지급되는데 60만 원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연금 52만 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본인연금 52만 원 받고 유족연금의 30%니까 60만 원의 30%인 18만 원 받으시게 되면 여기서 7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50만 원 정도 이 구조를 부부가 갖고 계신데, 사실상 이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고 절반 정도만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유족연금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분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돌아가셔서 여기 유족연금 줘봐야 이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서로가 사망했을 때 각 서로의 유족연금 덕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 그냥 내 연금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구조, 이런 구조에서는 상대방 유족연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금 무조건 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내가 지금 52만 원 받는 거 가지고 거기다가 상대방 유족연금 받아서 살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 연금을 늘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레지나님께서는 지금 임의기속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후납부 119개를 하셔가지고 추후납부 부활시키는 거 다 하시고 납입까지 다 하셔가지고 내 연금을 최소한 70, 80까지 올려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올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유족연금의 30%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미 서로 간에 서로 덕볼일, 국민연금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서로 덕볼일 없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방 생각해서 내 연금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금을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상대방 연금을 봐야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분은 200만 원이고 여기는 30만 원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김호리님, 퇴직금을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로 받았다면 이 퇴직금만 빼내는 거 없을까요? 퇴직금 빼내려면 계좌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거에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하잖아요. IRP 계좌에 전화하셔가지고 인출해 보십시오. 인출. 자, 그러면 퇴직금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퇴직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만 빼내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55세가 안 되셨다면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김호리님께서 55세가 넘으셨다면 이미 연금 개시 조건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만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은 후순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사실상 그러실 필요 없을 거거든요. 아마 지금 계좌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은 55세가 안 되셔서 그러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박영주님, 국내에서 발생했으면 15.4% 내셨어요? 아,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받나 보네. 그쵸? 뭘 하셨을까? 국내에 있는 혹시 해외 ETF 하셨나? 그쵸? 네. 15.4%를 왜 냈을까요? 이게 배당소득인가? 국내 펀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금 안 내는데, 이거 뭘까요? 정확하게 어떤 펀드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류지사님, 국민연금 200만 원 정도 받으면 건보료 별도인가요? 그렇죠. 건보료 당연히 별도로 내셔야죠. 소득이 있으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네. 고은혜님, 생계급여 받았고 장애등급 3급으로 장애연금 32만 원 나오기로 했는데 이 경우 수급비가 삭감되는지요? 네, 이건 기초생활 수급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국민연금 받게 되면 어쨌든 소득으로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비에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동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대 50점님, 많이 오르고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박영정님, 도움제사님 감사합니다. 이재숙님, 박사님 말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이 좀 빠른 분 이해해 주시고요. 천천히 해드리고 싶은데 질문이 많다 보니까 1시간 내에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할 경우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잘 안 들리셨다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하셔가지고 다시 보기 하실 때 요쪽인가 보시면 그 재생 속도가 나옵니다. 설정에 여긴가? 네.
재생 속도 거기 가셔가지고 재생 속도를 좀 0.75, 0.5 이렇게 늦추시면 제 말이 느려집니다. 제가 연금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 방송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송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1시간 내에 제가 다 해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좀 빨라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영님 늦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수영님, IRP 세액공제 받으려고 900만원 납부하려고 합니다. IRP 운영방식 궁금합니다. IRP 운영방식 잘 모릅니다. 자, 아시겠죠? IRP 운영방식은 누가 할까요? IRP 운영방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뭐 거기다가 투자하셔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뭐 ETF 사라 뭐 펀드 사라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님께서 본인의 위험 성향을 분석해 보시고 나는 안정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IRP 내에서 정기적 예금 중심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럼 정기예금과 펀드 중에 굳이 하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TDF 같은 거 요거 정기예금과 TDF를 딱 두 개를 포트폴리오 나누셔가지고 두 개의 비중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반반 갈까? 7대3 갈까? 3대7 갈까? 이것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지, 뭐, 요즘은 뭐 중국이 좋다더라, 내년에 인도가 좋다더라, 아니면 뭐 미국 S&P 나스닥,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내가 딱 생각해 보기에 나는 그냥 미국 한 방으로 가겠다. 그럼 전 재산 미국에 몰빵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가는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누구한테 물어본다 한들,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한들, 전문가가 알면 지 돈으로 하지 왜 거기다 방송을 하겠어요. 그죠? 진짜 내가 고급 정보가 있다. 그럼 내 돈으로 가지 왜 거기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 함부로 잘못 물어보시다가는 이상한 사기를 당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분 조심하시면서 정보를 잘 청취하셔서 본인만에 맞는 그런 투자 방법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최문수님 감사합니다. 박진주님, 네. 자, 안지현님,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 매수가 가능한 국채에 관심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일정제를 복리로 계산한 후 10년 후에 15.4% 이자소득으로 종료하고 금융소득 종합소득에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에 건보료가 걱정이 되네요. 10년치 이자라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국채가 10년짜리인데 내가 적립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씩 10년간 내시면 100만 원씩 이제 난 받는 게 100만 원짜리 10년에 받고 또 100년짜리 10년 1개월 초에 받고 또 100만 원짜리 또 10년 2개월 차부터 받고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으로 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걱정도 또 사라질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정한 또 투자를 하시면서 채권을 이용하시겠다 그러면 개인 국채 뭐 1억 원까지는 가능하니까 한번 좀 해보시는 것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죠? 네. 10년 후에 25.4% 이자소득세 내고,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해준다고 하니까, 뭐, 세제 혜택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국채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내가 연금을 준비할 거면 국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연금을 준비할 거면 얘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비과세 되는 연금들이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이 목적인 경우에는 최저보증 연금. 그리고 내가 일정한 목돈 만들겠다? 그럼 국채. 뭐,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럼 펀드. 그럼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품이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만드가오님 감사합니다. 최현영님 안녕하세요. 일시납 연금 5천만 원 가입했는데 1년 된 것 같아요. 연금액이 20년 뒤에 월 33만 3천 원 받는다고 하네요. 네, 잘한 거지 아니면 월납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시납 연금 5천만 원 가입하셨는데 20년 뒤에 어떤 거 가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뒤에 월 33만 원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5천만 원 내시고. 그렇죠? 네. 왜냐면 월 33만 원이면 1년이면 400만 원 받는 것이고요. 10년이면 4천만 원 받는 거니까 한 12, 3년만 받으면 원금 받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월납으로 하시게 되면 월납 최저보증연금이 사실상 일시납 연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거는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손실이 없으시다면 일시납을 정리하고 월납으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연금액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일시납은 납입을 완료해버렸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되는 건데 월납은 또 지금부터 5년, 10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자신 있으시면 제가 보기엔 연금액은 유리합니다.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금액은 정확하게 비교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청학송님 오늘도 연금 공부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미래님 이미 계속
가입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조아라님 시원하게 도움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써니님 국민연금 개시 때 반은 받고 반만 연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령 100만 원 받는다면 50만 원 받고 50만 원 연기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연기 비율을 50%, 60%, 70%, 80%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50% 이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가능하니까 그건 연기 나이가 되셔가지고 비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가 많죠. 감사합니다. 우리 스프님 저한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자, 오선호님 오셨네요. 시골 어르신들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면서 가정의 화목의 길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더라고요. 더운 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우리 오선호님도 이렇게 좋은 명언 남기셨네요. 든든한 버팀목, 가정의 화목의 길, 보이지 않는 힘. 감사합니다. 배제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배지크님 옛날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죠? 네, 또 오셨네요. 자, SMGH님 안녕하세요. 비과세 한도 월 150 꽉 차서 들었는데, 이번 달 50만원 불입 만기되는데, 그럼 다음 달부터 150만원 더 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월 150씩 꽉 차서 납입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잘못된 건데, 현행 세제상 한 번 150만원씩 납입을 하셨으면,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 추가로 더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할 수는 있겠지만 150만 원 한도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러기 때문에 더 들 수는 있겠지만 비과세로 받기는 쉽지 않으실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위드님 군복무기간 오늘 알아보니 28개월에 1,554만 원 납부하면 10만 7천 원 나온다고 합니다. 자, 1,554만 원을 내고 연금액이 1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한 12년 정도 받으시게 되면 12에서 13년 정도 받으시게 되면 원금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것도 추납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늘리셔서 제가 보기에 65세부터 받으신다? 그럼 70대 중반까지만 받으시면 원금 받고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더 많은 연금 받을 거니까 미련 갖지 마시고 추납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IH님 회사에서 15년 근무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잘렸네요. 그죠? 자, 우홍주님. 배즈크님, 맞아요. 80세부터는 편안하게 연금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홍주님, 저는 71년생이고 91년에 국민연금 8개월 가입 후 96년부터 사학연금을 가입해서 올해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 이미 가입 후 반납하고 공적연금 연기제도 알아보니 국민연금 65세 예정이고 사학연금 63세 예정인데 연기제도 신청하면 사학연금이 65세로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공적연금 연계하시면 국민연금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 개시가 늦어지니까 불리해집니다. 아시겠죠? 우홍준님. 자, 그래서 우홍준님은 지금 국민연금 가입한 것이 8개월치밖에 안 되시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사학연금이 있으신 건데 올해 퇴직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53세에 퇴직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을 공적연금 연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살리십시오. 국민연금을 지금 8개월치 가입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반환 받으셨다면 반납을 하셔서 살리시고, 만약에 그때 반환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셔가지고 앞으로 더 내셔가지고 10년을 채우시면 국민연금 따로 받고 사학연금 따로 받습니다. 그럼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사학연금은 63세에 많이 받으시면 되고 국민연금은 65세가 되면 또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받으셔야지 이걸 연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계는 한쪽이 10년 미만인 거를 연금으로 살려주기 위해 연계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연계하시게 되면 사학연금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서로 연계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셔서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OBH5님, 연금저축보험 10년 만기되어 25년 4월부터 월 36만원 종신연금 개시 가능한데 너무 소액이니, 네, 일시연금은 1억 300만원 받고 해지하고 최저보증연금으로 신규 가입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25년 4월부터 월 36만원 종신연금 개시가 가능한데 너무 소액이다. 좀 일찍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으신 연금이기 때문에 얘는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그동안 세금 환급 받으신 걸 전부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55세가 되셔가지고 연금 계신 나이가 되면 절대로 일시불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얘를 그냥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를 10년 확정으로 받으십시오. 10년 1억 300만 원 있는 걸 10년 확정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겁니다. 그걸 100만 원씩 받아서 그거를 최저보증연금에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시는 것. 이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1억 300만 원을 해지하시게 되면 거의 16.5%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날아갑니다.
1,600만 원 날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도 토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1억 300만 원 갖고 나오신다고 해봐야, 최저보증연금 일시불로 가입하셔봐야 별로 조건이 안 좋습니다. 이 연금저축도 제대로 활용하고, 최저보증연금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가장 둘 다 윈윈 하는 방법 뭐냐? 얘를 연금으로 개시해서 연금으로 받은 걸 월 적립식으로 최저보증연금에 납입하시면, 얘도 세제 혜택 다 받고 피해보는 거 없고, 얘를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절대로 해지하시게 되면 세금 측면에서 또 연금의 활용 측면에서 모두 다 손해다. 아시겠죠? 자, 이래서 연금 박사가 필요하고, 이래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김현수님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원희님, 연금 납부 2년 남았고 개시는 6년 남았습니다. 추납 지금 하면 20만 원 늘어납니다. 납부 2년 되기 직전 추납하면 20만 원에서 줄어드나요? 자, 추납을 지금 할 것이냐, 좀 이따 할 것이냐의 질문이신데, 자, 지금 하시는 것이 현행 연금 제도상에서는 지금 하시는 것이 연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나중에 하시게 되면 좀 더 불리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연금 제도가 개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이 42%인데 이걸 43, 45로 올린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내가 20만 원씩 지금 납부를 안 하지만 20만 원 가지고 내가 따로 추납을 안 하고, 내가 지금 20만 원이지. 내가 지금 추납을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 할 건데, 1,000만 원, 2,000만 원 할 건데, 그걸 내가 추납을 안 하고 내가 그걸 은행에 예적금이라든가 다른 걸로 굴려가지고 6년 후에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실제 추납해서 연금액이 좀 늦게 해서 연금액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나는 그 6년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수익까지 추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지금 추납하시는 것이 나중에 추납하는 것보다 연금액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 이걸 조금 더 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기다렸다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나님이 건보료는 국민연금 부부합산인가요? 네, 건보료는 각각 계산해서 합산으로 가구가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합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진주님, 8%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면 중간에 보험금 증액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음 금액으로 계속 내야 하나요? 자, 8% 가입하셨다가 증액 가능한데, 증액한다는 얘기는 추가로 더 가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증액하실 때 그 상품이 있으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그 상품이 없다면 추가 증액은 불가능한 거, 대신에 기존 가입한 연금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 납입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더 증액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추가 납입하시면 오히려 동일한 상품에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8% 연금 가입했는데 나중에 9% 연금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8%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 9% 연금 더 하시는 게 좋겠죠. 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제콩님 감사합니다. 맑은샘물님 반갑습니다. 연금전도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써니님 감사합니다. 정수영님, 연금박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땡치면 알려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 모두 내 것으로 만들어서 편안한 노후를 기대해 봅니다. 전부 받아들이셔가지고 노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수님 감사합니다. 박영자님, 네, 연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서동희님, 국민연금은 수령 전에 이혼을 할 경우 수령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분할해서 지급이 되는지요? 네, 아니면 따로 분할연금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신청자가 따로 지급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분할연금 계산법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요? 한쪽에 분할연금이 50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지요? 네, 자, 일단 분할연금 수령 전에 이혼하시는 경우에 수령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다만 이제 연금 받으러 갈 때 통지가 옵니다. 국민연금원에서 지금 당신 분할연금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거면 신청하십시오. 그럼 가서 신청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고요. 비율을 반반이 원칙이고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협의가 잘 안 되겠죠? 그럼 반반이고요.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랑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분할 비율을 서로 뭐 6대3, 6대4, 7대3, 뭐 8대2, 9대1, 10대 빵 이렇게 정하실 수 있고요. 내 연금 분할해 주듯이 상대방 연금도 분할 받아오는 것입니다. 각자 정할 수 있고 서로 비슷하면 그냥 퉁치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연금을 내가 받아오게 되면 그 해당하는 연금액이 내 국민연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보시면서 기초연금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금액이 많아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금액이 적지만 기초연금이 감액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50이니 아니냐 관계없이
내 연금과 내가 받는 내 연금과 상대방에서 받아온 분할연금 요걸 다 합쳐서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를 보시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시라면 그리고 기초연금에 자격이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100% 다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만드거님 감사합니다. 김준우님, 기초연금 계산 시 IRP나 IAC 금융자산에 포함되나요? 당연히 계산되죠. 모든 재산.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 다 기초연금에 계산돼서 기초연금 자격 결정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원희님 감사합니다. 김호리님 감사합니다. 배지크님 8% 연금도 월납이 있어요. 네, 8% 연금은 월납만 가능합니다. 우리 배지크님 방송 최근에 열심히 들으셨는데 그렇죠? 이런 또 황당한 질문 하셨네요. 그렇죠? 월납만 있습니다. 월납만 8% 연금은. 손홍이님 시간 넘게 질문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대오십조님 연금 박사님 독점. 제가 독점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네, 독점 말고 과점 좀 몇 명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몽당님 감사합니다. 김현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초문수님 감사합니다. 안태용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님 IRP 해제해서 해제하지 마시고 IRP 왜 해제해요? 그죠? IRP 그대로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55세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게 함께 해주신 우리 연금박사 구독자 또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연금박사가 있습니다. 연금박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적어도 연금에 관한 한 여러분에게 정말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금박사로 여러분께 계속 또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고요. 1800-3624 여러분의 연금 상담을 도와드리는 저희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또 언제든 응원해 주시고 연금박사도 구독과 좋아요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 부동산 방송 맨날 본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야 진짜 노후가 행복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금을 잘 준비해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박사 시청하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알려주셔가지고 부모 자녀가 다 연금을 준비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특히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마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연금박사 라이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 질문 답변하다 보니까 1시간이 다 가버렸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